네, 더 뉴 SM6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지금 눈에 띄는 변화가 꽤 있죠. 무엇보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XM3에서 봤었던 것처럼 커다란 센터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물리 버튼으로 바깥에 이제 공조장치가 빠졌죠. 지난 SM6에서는 이 에어컨까지도 이 안에다 다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온도 조절할 적에 찾으려면 되게 어려웠잖아요. 풍량이라든지 온도 조절 모두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조절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화면 가운데 디스플레이에서 온도까지 보여주고, 풍량 조절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 막 고급스럽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구조적으로 상당히 편해졌죠. 그리고 이 안에도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면 뭐 지도라든지 지도가 훨씬 커졌네. 전에는 이게 좀 세로형이어가지고 좀 어중간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앱으로 가서 보면은 뭐 기타 정보들은 그대로 볼 수가 있겠고, 이오나이저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기타 기능들, 근데 멀티센스 버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전히 조절을 하려면 닭발하듯이 이렇게 손목을 꺾어야 돼요. 그건 좀 불편하다. 그리고 눌러보면 이제 멀티센스가 바뀌는데, 마이센스는 인디비주얼이고요. 스포트, 컴포트, 에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픽이 바뀌는 것도 지금 아주 자연스럽고 선명하죠. 좋네요. 그리고 마이센스에서는 이것저것 조합할 수가 있는 건데, 스티어링, 운전대 무게감이에요. 근데 이거 주행하면서 보니까 콤포트, 레귤러, 스포트 간의 무게감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스포트는 굉장히 무겁고 콤포트는 약간 헐랭이처럼 가벼운 게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갔는데 거의 뭐 VS 수준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스포트로 두고 지금 액셀링 밟아보면 들리세요? 하지만 레귤러로 하면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이따 주행간에 다시 들려드릴게요. 라이팅 설정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선 들어간 거라든지 옆에 라이트까지도 모두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끄거나 켤 수도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계기판도 스포트, 레귤러, 콤포트, 에코 4가지 중에나 바꿀 수 있고요. 계기판이 여기 나왔으니까 바로 보여드리는데, 이번에 신형은 계기판도 바뀌었어요. 풀 디지털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바꿔 볼게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런 계기판입니다. 되게 선명해요. 센터 디스플레이와 맞먹을 만큼 선명해서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레귤러예요, 노멀.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가운데에다가 크게 속도하고 레브 카운터만 띄우죠. 하지만 여기에 기어가 PRND가 여기만 표시가 돼가지고 변속기를 매뉴얼로 든다 한들, 한번 더 볼게요. M1이 있죠? M2 뭐 이렇게 해서 변속하는데 이건 7단 M3까지 들어가는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트 모드로 둔다 한들 기어 변속기 표시는 여기에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뭐 온도계, 냉각수 온도계, 또 주유량, 또 왼쪽에 버튼들이 표시가 되는데 스티어링 휠에서 조작을 하죠. 요걸로 이제 메뉴는 고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 명령도 지원하는데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군요. 서울역으로 가자. 상호명 또는 카테고리를 취소 될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고. 돌아가기.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뭐 트립 컴퓨터라든지, 또 보면 이건 오디오, 내비게이션, 지도도 표시가 돼요. 지도도. 그리고 돌아가기.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취소. 아직도 음성이 활성화되어 있었네요. 주소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취소. 주소 전체를 말하십시오. 예를 들면 서울시 은평구 꺼지질 않네. 25길. 돌아가기. 명령어를 음성인식 취소. 이건 좀 더 발전하긴 해야겠네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저렇게 일부만 띄울 수도 있고 크게 띄울 수도 있는데, 컴포트로 두면 지도가 가운데 연동해서 바뀌어요. 지도만 이렇게 아우디 마냥 풀로 띄울 수는 없군요. 그리고 얘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다 들어가서 여기서 활성화하는데, 이건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차간거리 유지 장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건 취소, 그리고 요걸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예요. 그래서 이것도 더 발전한 부분입니다. 이 공조장치 아래에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가 있어요. 두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오토 스타트, 스톱 비활성화, 활성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장치 활성화, 비활성화, 오토 파킹, 파킹 어시스트가 이제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데, 이제 수직으로 할지 직각으로 할지 이런 거를 다 고를 수가 있는 거죠. 4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거 본 김에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좋아졌네.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예, 이게 좀 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 밑에 자리 잡았거든요. 근데 놓으면 지금 SM6라고 떠 있죠. 이게 지금 반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위에 SM6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스포츠로 두면 빨갛게, 컴포트로 두면 파랗게. 이거 숨은 디테일인데 참 예쁘네요. 그리고 기어 노브가 있고요. 여기는 뭐 달라진 게 컵홀더가 크기가 달라졌어요. 더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되게 조그마한 뭐 잔이나 넣을 수 있을 수준이었는데 더 커졌어요. 지지대도 갖췄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 지원하는, 냉장을 지원하든가, 냉장을 지원하진 않고요. 센터 스토리지인데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좋아요. 얘는 그리고 썬루프가 없는데 썬루프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열은 지금 2열인데 2열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지금 승차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더뉴 SM6 2열을 안 앉아볼 수가 없어서, 이전에 가장 큰 어떤 불만 중에 하나가 승차감이었었잖아요. 특히나 2열 승차감이, 저 가족도 얘기했었지만 이 텅텅 떨어지는 수준, 그 소음이나 충격이 너무 커갖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아까 운전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2열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뭐 이전에도 괜찮았는데, 턱을 넘을 적에,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좀 꼬부라진 길에서 어떤지 한번 지금 볼게요. 이렇게 넘어갈 때도 지금 뭐 큰 턱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대번에 느껴지네요. 그래서 2열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꽤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할 적에는 확실히 이게 단지 턱을 넘을 때만이 아니라 차가 이렇게 노면을 잡고 있는 게 전보다 더 일관되게 좀 붙잡고 있어서 펀 드라이빙에도 좀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속도를 좀 죽이지 않고 달려도 이게 전만큼 올라오는 게 확실히 줄었네요. 네. 전에 그 싸구려 같은 그 토션빔 막 텅텅 떨어지는 그 느낌이 아닙니다. 이제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번 신형 SM6는 2열에 이 센터 암레스트도 컵홀더가 있고 수납 공간이 있고, 공간은 지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센터에도 이게 그렇게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복숭아뼈 높이까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씨가찌개 하나 있군요. 그리고 이런 포켓도 돼 있고, 2열에 발밑 송풍구도 이렇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전동식으로 조절을 하는데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모두 되고, 이거는 요추 받침, 지금 이렇게 블록블록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죠? 들어가는 거. 이 시트 가죽은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탄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버튼이 재밌습니다. 얘를 누르면 화면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운전석 이지 액세스라든지 시트 관련된 버튼을 여기다 숨겨놨네. 그래서 화면 표시 오프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시트 조정할 때마다 이게 바뀌거든요. 그럼 되게 번거롭잖아요. 지도 볼 때도 그렇고. 운전석 마사지 기능도 있어서 파워 모드, 소프트 모드, 요추 모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피처죠. 그렇습니다.